2019년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다사다난했던 올 한 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뉴스 분석에서 주요 이슈들을 모아 핫 키워드로 정리했습니다. 경기 언론인클럽 이재규 사무처장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간이 정말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2019년을 돌아보면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올해 가장 충격적인 뉴스 하면 많은 분들이 이춘재를 떠올리실 것 같은데요. 예, 영화 살인의 추억으로 제작된 그 장기 미제 사건이었던 환성 연쇄 살인 사건의 진범이 28년 만에 말씀하신 대로 이춘재로 밝혀지면서 이 사건의 이름도 이춘재 연쇄 살인 사건으로 변경됐고요. 네. 유일하게 범인이 잡혔던 8차 사건도 이춘재가 자신이 저지른 범죄라고 자백을 하면서 억울하게 20년 동안이나 옥살이란 윤모 씨가 수원지법에 재심을 청구했고요. 검찰도 범인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이춘재의 구체적인 진술에다 극과 수의, 감정서 조작, 그리고 경찰의 가혹행위 등을 이유로 재심이 타당하다고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는데요. 1년의 과정을 놓고 봤을 때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단 한 명의 억울한 시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법의 정신이 떠오릅니다. 네, 이 재심 절차도 잘 진행되길 바랍니다. 네. 또 하반기에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경기 북부를 강타해서 또 많은 농가들이 피해를 입은 일이 있었죠. 네, 지난 9월 16일이었습니다. 파주에 있는 돼지 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는데요. 이후에 모두 14건이 발생했습니다. 네. 다행스러운 것은 강력한 살처분과 함께 이동 금지 명령을 통해서 한 달여 만에 돼지열병의 확산을 막을 수 있었는데요. 지난 24일 연천에서 발견된 야생 멧돼지 사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또다시 검출됐습니다. 이 돼지열병의 원인을 규명하는 데는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하니까는요. 살처분한 농가에 돼지를 재이식시키기 위해서는 실이 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때까지 철저한 방역과 함께 전염병 대응 체계를 좀 개선해야 할 때일 것 같습니다. 네. 또 올해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로 시작된 일명 노 재팬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됐습니다. 예, 대한민국 경제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는 경기도 전역에 들끓었는데요. 도를 비롯한 지방정부들은 실태 파악과 함께 경영 특별 자금 지원이나 특례 보증과 같은 대책 마련에 나섰고요. 경기도의회를 비롯한 정치권과 시민사회 전체들은 한 목소리로 일본을 규탄했고 민간인들은 일본 여행 취소에 앞장섰습니다. 특히 지자체들은 자매도시 교류 중단과 함께 일본 제품 불매 운동에 나섰고요. 친일 논란을 빚고 있는 경기도가나 공공기관에서 쓰는 언어에 남아있는 일제, 잔재들을 청산하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네, 그렇군요. 한 해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 좋은 소식 한번 말씀드리면요. 이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가 용인시에 조성된다는 소식이 있었죠? 예, 사업 규모가 자그마치 120조 원입니다. 2021년 부지 조성 공사에 들어가는 이 반도체 클러스터는 용인 원선면에 들어서는데요. 현재는 부동산 투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된 상태입니다. 예정대로 오는 2025년에 이 반도체 클러스가 완성되면 2만여 명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513조 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기대됩니다. 특히 대한민국 반도체 수출이 43%를 화성과 평택에 있는 삼성 반도체와 이천에 있는 SK 하이닉스가 담당해 왔는데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완공되면 명실공히 경기도가 세계 반도체 산업의 메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굉장히 기대감을 갖게 하는 소식인 것 같습니다. 예. 정치 분야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해 선거에 당선된 광역기초자치단체장들의 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결과가 대부분 마무리되면서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네. 그래서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때 재산을 신고하면서 40억 원대의 빚을 누락시킨 우석지 안성시장은 대법원에서 200만 원의 벌금이 확정되면서 시장직을 잃게 됐습니다. 네. 반면에 유권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불법 사전선거 운동을 한 백분기 용인시장은 1심 판결인 90만 원의 벌금이 최종 확정되면서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대법원에 신청했는데요. 대법원이 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사건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가서 선고까지는
2년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네. 또한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은 은수미 성남시장도 해를 넘겨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지난 3월에 수원고등법원 검찰청이 개원개청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6번째,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최초라서 더 의미가 컸던 것 같습니다. 예,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된 지 12년 만에 수원 고등법원 시대가 활짝 열렸습니다. 관할 지역은 수원, 성남, 평택, 안산, 여주, 안양, 경기도 내 19개 시군의 관할 인구는 842만 명에 이릅니다. 이 수원 고법과 수원 고검은 그동안 경기도민들의 수건 사업이었는데요. 이 수건 사업이 해소되면서 서울 서초동까지 가지 않아도 되니까 시간과 비용 절약은 물론 내가 사는 지역에서 질 높은 법률 서비스도 받게 됐고요. 특히 지역 법조 시장과 지역 균형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올해도 참 다사다난한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이재규 사무처장 올 한 해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년에도 다양한 이슈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뉴스 분석 여기까지 하겠습니다.